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이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리스트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변수 이외에 이제 그런 변수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좀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변수는 이제 하나씩 따로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의 공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인 리스트를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료 구조가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인데요. 자, 튜플은 리스트하고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 튜플은 읽기만 가능한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리스트처럼 하나의 큰 공간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역시 그 방을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의 공간에 뭐 이런 이제 VAR이라는 변수의 하나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여러 개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여러 개로 쪼개서 이 공간에 이제 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쪼개질 때 자동으로 이 순번 0부터 1씩 증가된 형태로 차례대로 우리 메모리에 이제 숫자로 된 주소가 붙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인덱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 그래서 이제 큰 공간의 메모리에 쪼개져 있는 이 세부적인 이제 공간들을 또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이 숫자로 된 주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각각 하나의 리스트라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튜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리스트랑 이제 똑같은데요. 차이라는 것은 읽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나면은 리스트는 그 방 번호를 참조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대입을 시키면 그 방에 들어가 있던 원래 이제 데이터가 이제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삽입한 데이터가 삽입되는 형태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튜플은 한 번 생성하고 나면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고 그냥 튜플은 생성할 때 데이터 값만 바로 저장하고 읽기 그냥 이제 참조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중간에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전용이라는 읽기 전용 형태의 리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튜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가장 활용도가 높고요. 그래서 튜플 역시 보다는 리스트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튜플은 이렇게 이제 이런 애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튜플은 생성하는 방법은 역시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튜플로 사용할 이름을 선언하시고요. 그러니까 변수명 짓듯이 똑같이 지으시면 되고요. 대입연산자 우측에 우리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했죠. 대괄호를 사용했는데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가 사용이 되고 그 안에 내가 저장하고 싶은 만큼의 데이터를 쭉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성한 이름 형태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고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튜플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VAR 튜플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름 지어주고 대입연산자 사용하고 그 뒤에 소괄호 열고 원하는 이제 데이터를 쉼표로 역시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쉼표로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공간만 만들어 놓고 밑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시키거나 다시 이제 값을 이제 대입시키거나 그렇게 했는데
투플은 생성 후에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플은 이런 형태로 우리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글을 보시면은 작성한 예제 코드 형태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측에 나오는 것은 이제 리스트와 이제 투플의 이제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선언할 때 우리가 1, 2, 3, 4라는 데이터를 대입을 시켜놓고 첫 번째 방에 그죠? var 리스트라는 첫 번째 방에 원래 1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놨죠. 대입을 시켜놨는데 다시 그 첫 번째 방을 선택을 하고 인덱스 주소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0으로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var 리스트라는 첫 번째 방을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이 1이었는데 9라는 값으로 다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성할 때는 1이었지만 우리가 첫 번째 방에 9라는 값을 대입시키고 출력을 해보면은 9, 2, 3, 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이 가능했어요. 수정이 가능했는데 튜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괄호 이제 대괄호 대신 소괄호로 보면 이제 튜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리스트처럼 참고하는 요 방식, 인덱스를 적는 이 방식은 튜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ar 튜플하고 대괄호 열고 인덱스 번호 적어주면 첫 번째 방에 9라는 값으로 다시 이제 첫 번째 방에 대입을 시킬 거야 라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단과 같이 오류 표시가 난다.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은 읽기만 가능한 리스트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튜플을 쓰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런 튜플이라는 애도 있구나. 튜플은 이렇게 리스트는 이제 대화로 썼고 튜플은 이제 소괄호 써서 만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수정은 안 되는구나.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튜플은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딕셔너리라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그 튜플보다는 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이 방식의 이제 리스트, 튜플, 이 마지막 딕셔너리라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거는 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딕셔너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들 딕셔너리라는 용어 자체는 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이제 딕셔너리, 그 뜻은 이제 사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죠? 단어와 뜻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어가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밑에 그 단어에 대한 뜻이 이제 이렇게 살짝 들여쓰기 돼서 쭉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그런 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단어와 뜻,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쌍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딕셔너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딕셔너리의 기본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딕셔너리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역시 대입 연산자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자,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튜플이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방이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에 인덱스 번호가 그죠? 숫자로 된 주소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인덱스 주소를 통해서 이제 각 방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참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요 딕셔너리는 키라는 값하고 키라는 애하고 값이라는 값하고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라는 주소로 각 방을 이제 참조를 했었는데, 여기 딕셔너리는 이 값을, 뒤에 오는, 키 뒤에 오는 이 값이라는 애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요 키라는 값을, 요 키라는 값을 정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한 주소를 컴퓨터가 만들어낸 숫자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문자 형태로 주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이제 대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열쇠, 그죠? 열쇠로 이렇게 열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들어가는데, 그런 중간에 이제 그런 이제,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 딕셔너리는 컴퓨터가 정해놓은 그런 숫자 주소가 아니라, 이제 개발자가 직접 이 값을 참조하기 위한 어떤 이제 문자로 된 주소를 같이 만들어 놓고, 숫자 주소를, 인덱스라는 그 숫자 주소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자 주소를 참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 딕셔너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키라는 그 문자로 된 주소를 이제 이 딕셔너리에서 용어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 그 키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똑같이, 그 만들어지는 메모리의 공간 큰 덩어리가 만들어진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는 또 동일합니다. 자, 근데 아까처럼 이제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데이터를 저, 어, 저장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 다섯 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각각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덱스 번호라는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얘네들을 각각 이 인덱스 번호로, 그죠? 각 방에 대한, 참조는 요 인덱스 번호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딕셔너리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뭐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단지 차이는, 인덱스 번호가 이제 아니라 얘는 이제 키라는 주소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서 그 문자로 된 주소를, 가지고 참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라는 값과, 값,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 공간, 쪼개진 이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키라는 값하고, 실제 이 키에 해당하는,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 얘를 이제 한 쌍으로 묶어서 저장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키와 값이라는 애들로 한 쌍으로 만드는데, 얘네들 이제 키와 값을 구분하는 기호는 요 콜론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하나의 이제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는 키값,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쌍들은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고, 이렇게 똑같이 키와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저장을 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역시 딕셔너리를 생성한 방법이고요. 또 넘딕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이제 큰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요 키라는 값은 이렇게 숫자 형태로 쓰셔도 되고 문자 형태로 쓰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키를 만들고, 그 1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은 이렇게 A라는 문자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큰 공간에 이렇게 1이라는 키 값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A라는 문자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역시 2라는 키 값으로 된 주소 공간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B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 3이라는 키 값으로 된 주소로 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C라는 값이 저장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4라는 키라는 그 주소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고, 역시 여기에는 D라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얘네들을 확인하고 이럴 때는 프린트, 리스트나 튜플 다 동일하게 딕셔너리도 프린트 명령어 사용해서 딕셔너리 이름을 이제 요 프린트에 가로 안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성한 형태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생성한 순서대로 구성이 돼서 요 순서대로 메모리 공간에 구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예제에서는 이제 숫자를 좀 썼기 때문에, 숫자를 써야 되나? 하고서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운 예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딕셔너리는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저장 공간에 예, 변수로 사용할 때 이제 유용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키라는 주소, 인덱스, 컴퓨터가 자동으로 숫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주소도 문자 형태로 만들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딕셔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아까는 이제 숫자로 썼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안 썼는데요. 실제 데이터에는 문자이기 때문에 역시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 이 키값도 이제 문자로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키값이 이제 번호라고 하면은 역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큰 공간이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str 딕이라는 공간이 크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딕셔너리 변수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공간이 쪼개지면서 얘는 이제 번호라는 주소, 문자로 된 이제 주소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이름이라는, 그죠? 이름이라는 주소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순신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지막은 학년이라는 주소로, 그죠? 학년이라는 주소가 이제, 로 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엔 역시 3학년이라는 실제 이제 사용할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왜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나 이제 투표 같은 경우는 그 숫자로 된 주소를, 인덱스 주소를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수가, 그죠? 저장된 개수가 뭐 10개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참조할 수 있어요. 0번째 방에는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구나. 10번째 방에는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구나. 요거를 이제 금방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0개의 데이터가 역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숫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있어요? 그죠? 숫자로 된 그런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주소가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이름으로 주소를 지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값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로 된 값을 외우는 거,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죠? 뭔가 이렇게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미가 통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기억하기가 이제 쉽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이런 예,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자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실예로 이제 또 예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인터넷에 우리 사이트 그죠? 인터넷 브라우저 열고 내가 이제 사이트를 그 찾아가기 위해서 뭐 검색 포털 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소 입력줄에 주소를 입력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www.다음.net이라는 뭐 네이버는 www.naver.com이라는 이런 주소들을 입력하는데 원래는 그 주소가 숫자 세 자리로 된 세 자리씩 네 개로 구성된 IP 주소로 원래는 이제 다 되어 있는 건데 그 숫자로 된 주소를 사람들이 이제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12자리로 된 숫자 주소를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숫자로 된 주소를 암기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죠? 뭐 한 두 개, 뭐 세 개 정도는 외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게 되면은, 숫자로 된 주소, 그것도 12개씩, 뭐 10개 사이트의 주소를 외운다 그러면 120개에 대한 숫자의 그 나열을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외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외우기가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주소라는 뭐 문자로 된 그죠? 다음 점 넷, 뭐 네이버 점컴, 뭐 구글 점컴 요런 이제 문자로 된 주소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숫자는 외우기 힘들어도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금방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된 것을 10개의 사이트 주소를 외우는 것보다 그죠? 문자로 되어 있는 10개의 사이트를 외우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 공간에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시켜 놓고 그 데이터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런 주소들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어야 참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소 이제 어떤 주소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코드로 명령을 내릴 때 이 주소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참조하라 라는 그런 명령들을 쉽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예제 코드를 이제 한번 또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중괄호 하고 이제 키값과 값이라는 요 한 쌍으로 해서 저장할 어떤 이제 참조할 주소와 실제 그 값을 저장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딕셔너리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역시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저장시킨 그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할 때는 역시 이제 리스트나 투표가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 이제 명 있죠. 변수명 적어주고, 뒤에 대괄호를 열고, 리스트는 어땠어요? 주소를 컴퓨터가 0부터 해서 자동으로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0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이제 해당하는 그 인덱스라는 주소, 그죠? 숫자로 된 주소를 여기다 썼었죠. 근데 딕셔너리는 그 주소 역할을 이 키라는 애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그 키에 해당하는 그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번호, 이름, 학년 중에 어떤 전화번호 아니면은 뭐 이제 이름,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괄호 열고 거기에 키값, 키값을 요 대괄호 안에 써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전화번호라는 키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참조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값을 대입을 시키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전화번호라는 애가 우리가 strdig이라는 딕셔너리에 이 전화번호라는 키 값으로 된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애예요. 자, 없는 애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새롭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와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애, 여기서 만약에 번호라고 쓰잖아요. 번호라고 쓰고, 원래 이제 1이라는 값을 위에서 이제 저장을 시켰는데, 여기다가 뭐 2라는 값을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은, 자, 얘는 없던 애는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원래 있던 키값은, 번호라는 키값이 원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키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다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코드를 진행하고 나면은 아까 없었던 그 전화번호 여기에 작성한 코드가 수행이 돼서 이렇게 전화번호라는 키값하고 전화번호 실제 값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키를 이제 참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키값이 변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대응되는 값만 새롭게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딕셔너리의 이제 어떤 키와 이제 값을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삭제하는 명령어는 이제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쓰고 가로 안에 내가 이제 삭제하고자 하는 요 딕셔너리 안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 키값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예, 키와 값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하단에는 이제 개수. 우리 리스트에서도 l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그 리스트의 이제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딕셔너리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로 안에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 그 딕셔너리 안에 요 키와 값, 요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요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해주는 명령어가 len이라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값을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은 기존에 이제 리스트랑 이제 동일한데 이 대괄호는 이제 여기서 이제 키값,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스 번호를 쓰는데 딕셔너리는 키값을 쓴다라는 거,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키스라는 요 함수 형태로 된 요 명령어. 그래서 가로 안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점 찍고 뒤에 이 함수, 즉 명령어만 붙여주시게 되면은 딕셔너리의 요 값은 제외한 키의 이름들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 키값들만, 키로 작성한 얘네들만 출력해 볼 수 있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variou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번에는 값만, 키값은 제외한 요 값만, 키에 해당하는 그 값 있죠? 그 값만 출력해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tems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딕셔너리를 투풀 형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투풀 형식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하나의 이제 투풀 형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투풀 형식으로도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딕셔너리는 이제 포문과 함께 또 역시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역시 딕셔너리도 포문하고 함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각각 순서대로 딕셔너리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키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원래 여기 이제 range 해서 우리가 숫자의 범위를 지정하고선 사용을 했는데, 요 폼을 사용할 때 in 뒤에, 우리 이제 딕셔너리 명하고 그 뒤에 key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그 키 값을 순차적으로 앞에 있는 key라는 변수에 순차적으로 전달하면서 반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즉 딕셔너리에 구성된 그 공간 키 값만큼 반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키라는 이 변수에는 우리가 생성한 딕셔너리 안에 있는 이 키 값들이 순차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키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포문 안에서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폼문도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딕셔너리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리스트는 주소가 그죠? 주소가 이제 인덱스라는 게 숫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보통 이제 반복 문제 쓸 때 썼던 그 range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요 주소가 숫자가 아니라 그죠? 문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문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키값만 가져올 수 있는 이 키스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포문 형태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그다음에 튜플, 그다음에 리스트라는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저장 공간에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세 가지를 형태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만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그런 저장 공간인
변수만 활용을 했을 때는 10개의 데이터를 저장시키기 위해서 10개의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를 배웠기 때문에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죠? 리스트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명 10개를 작성해서 각각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변수, 그죠? 리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죠? 데이터들을 저장시켜 놓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자료 구조,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저장시키는지에 따른 딕셔너리, 그다음에 리스트 튜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은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조금 이제 빠르게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요거에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코드를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의 물품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상에서 창이 떠서 어떤 이제 UI를 선택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죠? 우리는 일단은 화면, 그죠? 모니터에 어떤 이제 글자 형태로 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윈도우 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파이썬 배우고 이제 추가적으로 웹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배워야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그런,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를 어떻게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역시 라이브러리로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런 이제 윈도우 창을 띄우고 그런 윈도우 창에 버튼들 생성하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산술연산 쓰는 것처럼 그런 처리들을 다 하시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단지 콘솔 창이라고 하는 그런 화면에서 돌아가는 편의점 물품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 방식은 사용자가 편의점 물품과 재고량을 입력하면 딕셔너리의 키를 물품으로, 그다음에 재고량을 값으로 저장을 이제 시키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고량이 있는 물품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키 값은 물품의 이름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 그 키에 이제 해당하는 값이 있죠. 해당하는 이제 매칭되는 이제 그 값은 재고량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입력, 그러니까 물품과 이제 재고량을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좀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재고량이 있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는 물품이 이제 많기 때문에, 물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이제, 변수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편의점에는 물품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물품이 이제 엄청 많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물품에 대한 이제 변수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의 물품이 있다 그러면 100개의 변수를 만드는 거고. 근데 이제 딕셔너리나 이런, 리스트나 이런 애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공간에 계속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도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큰 공간만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딕셔너리에 어떤 이제 물품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해당 물품에 대한 어, 이름을 이제 키값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고 들어온 이제 개수만큼의 그 재고를 값으로 데이터로 한 쌍으로 묶어서 딕셔너리에 이제 계속 저장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딕셔너리에는 물품과 재고량이 한 쌍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재고량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키값만 그죠? 키값만 확인을 하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만 확인하면은 그 물품에 대한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스토어라는 딕셔너리 이름을 스토어라는 딕셔너리 이름을 하나 선언할 거고요. 자, 이 딕셔너리도 공간만 만들기 위해서는 리스트는 대괄호만 이렇게 했었죠. 자, 우리 딕셔너리는 중괄호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괄호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괄호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주석을 이렇게 하나 달아. 물품 정보를 저장할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그죠? 이제 재고, 이제 물품이 이제 입고가 되면은, 그죠? 이제 어떤 물품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물품을 입력하는 작업을, 이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건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물품을 입력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면은 계속 물품을 입력할 수 있게, 그죠? 물품을 입력할 수 있고, 물품 입력이 다 끝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죠? 그죠? 무한 반복 형태로 만들면 되죠. 우리가 의도해서 무한 반복을 만드는 거야. 무한 반복? 네. 그러니까 물품 입력하는 작업을 무한반복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어떤 물건이 만약에 10개가 들어갔건, 20개가 들어갔건, 30개가 들어갔건, 계속 이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입력을 다 했으면 빠져나가게끔, 그러니까 그 무한반복이 종료되게끔 만들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키값을 Z라는 얘를 누르면, 키를 누르면, 무한 반복을 빠져나가도록 조건을 설정한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프린트로 해서 프린트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막바로 입력하는 것보다 물품과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재고량을 입력하세요라는 이런 이제 문장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야. 사용자한테 이제 프로그램 시작되면은 물품과 재고량을 입력하세요라고 한번 이제 내용을 그 공지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한반복 while문을 사용해서 while문을 사용해서 우리 여기 조건식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조건식 무조건 참이야 되니까 true라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 자리에 true라고 넣어주시면 여기 무조건 이제 참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무한반복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제 물품하고 이제 재고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입력 명령어 input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물품 하고선 이렇게 입력하라라고 이제 인풋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물품명을 이제 입력받고 그걸 이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템에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무한반복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물품명 입력하는 곳에 물품명을 이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Z라는 문자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이 무한반복을 종료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재고량 수량 입력하기 전에 먼저 아이템 변수에 Z라는 문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래서 if 조건식 쓰고 그 다음에 아이템 변수에 같냐 Z라는 값하고 같냐 이 문자 아이템 변수에 들어온 값이 Z랑 같냐라는 조건식을 써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얘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빠져나가면 되겠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 반복문을 끝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었죠. 바로 break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죠? 아이템의 사용자가 이 재고 뭐 물품을 이제 입력을 하다가 나 이제 다 입력했어 하고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려면은 이 무한 반복을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Z라는 조건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Z라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무한 반복이 종료가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근데 얘가 이제 Z가 안 들어오면은, 그죠? 아이템 변수에 Z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지 않으면, 그죠? 계속 이제 물품은 이제 입고된 물품은 이제 입력하는 상태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품명이 입력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새로운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 int, 그죠? 우리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문자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재고량은 숫자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역시 input을 int 명령어로 함수로 처리를 한번 해주고요. 그 재고량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지문을 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고된 물품명 입력하고 몇 개 들어왔는지 재고량 입력하고 그러면은 아이템이라는 변수에는 물품명이 저장이 될 거고 재고량은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while문을 통해서 한 번 반복할 때 입력된 물품명과 재고량을 이 아이템과 카운트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옮겨야 되겠죠. 어디에다 옮겨요? 그죠? 스토어라는 딕셔너리에 옮겨 놓으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재고량과 물품명과 재고량이 계속 한 번 얘가 반복하고 나면은 아이템하고 카운트에는 예, 다시 반복되면은, 그죠? 기존에 입력했던 애들이 사라지니까 얘가 다시 반복돼서 사라지기 전에 계속 어느 곳에, 계속 저장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죠? 스토어라는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얘네 입력된 값을 스토어로 이제 옮겨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토어라는 우리 이제 딕셔너리에다가 자, 우리 아까 아무것도 지금 딕셔너리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저장 큰 공간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예제에 봤을 때 이 키값을 지정하고서 어떤 값을 대입을 시키면 딕셔너리에 그 키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에서 지정한 그 키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토어라는 딕셔너리에 우리가 위에서 입력받은 그 재고명을 키값으로 지정을 하는 거야. 즉, 아이템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요 스토어의 키값에, 대괄호 안에 키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키값으로 넣을 때는 역시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변수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이 바로 스토어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 키 값이 추가되면서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바로 그죠? 재고량이 되겠죠. 그 재고량은 우리 바로 카운트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게 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번 돌고 나면 사용자가 Z가 아닌 다른 이제 문자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입고된 물품이 이 물품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름은 아이템 변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Z가 아니니까. 그러면 카운트 변수에는 입고된 물품의 재고량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스토어라는 딕셔너리에 입력받은 아이템 이름으로 해서 카운트 재고량 얘네들이 이제 한 쌍이 돼서 스토어라는 곳에 계속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물품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키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새우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새우깡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편의점 오픈을 해서 새우깡이라는 물품이 들어와서 입고가 돼서 새우깡을 쓰고 5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우깡 5개, 새우깡 입력하고 재고량 5개 입력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키값은 새우깡이 되고 재고량은 5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새우깡 5개라는 키는 새우깡이 되고 데이터는 5라는 값이 한 쌍으로 해서 이 스토어라는 곳에 저장이 되겠죠. 없으면, 그죠? 이 키값이 없으면 이제 계속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새우깡이 2개가 다음날 돼서 새우깡이 2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새우깡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그럼 아이템에는 새우깡이 들어갈 거고, 재고량에는 2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처리까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팔리고, 그래, 다 팔렸으니까 다시 이제 입고, 주문을 해서 이제 입고를 시키겠죠. 그러면 새우깡,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그러면 새우깡은 기존에 있었으니까, 5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온 2라는 값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키 값은 그 데이터만 이제 바뀌는 거고, 키 값이 없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품과 재고량을 입력받을 수 있는 무한 반복 형태의 코드를 작성한 거고, 우리가 종료하기 위해서 Z라는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무한 반복을 끝내게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얘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모르겠 프로그램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입력하는 창 따로 있고, 그죠? 검색하는 창 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화면 이제 콘솔 창에서 만들 때는 그냥 이제 얘 입력하는 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검색이 되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재고량 입력하는 부분, 코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코드를 또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프린트, 출력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이제는 검색이다. 그래서 물품의 자, 위에 있는 게 끝나고 나면 재고량 확인하기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재고량 확인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한 번 검색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되니까 역시 무한 반복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무한 반복 하기 위해서 while문 조건식 true로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input 찾을 물품 어떤 재고량을 확인할 건지 그 물품명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찾을 물품 어떤 이제 값을 찾을 건지 그리고 여기 아이템은 뭐 여기 아이템이라는 변수명을 이제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뭐 아이템 1, 뭐 다른 이름으로 서치 뭐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다시 쓰셔도 되고요. 지금 요 아이템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은 이 while문에서 이제 다 사용이 되고
그 뒤에서 이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이름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굳이 여기를 뭐 동일하게 쓰셔도 되고, 다른 변수명으로 쓰셔도 됩니다. 뭔가 위에서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변수명을 똑같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템이 쓰이고 나서 그 뒤에서는 이제 또 이제 아이템 변수명이 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while문 무한반복 안에서 그냥 다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은 변수명을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변수명을 다르게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검색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 무한반복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자, 요번에는 아이템 변수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검색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종료시키면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을 썼으면 그 내용에 따른 이제 재고량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또 만약에 물품 이름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쳤다. 그러면은 그냥 무한반복이 끝나게 처리를 이제 한번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물품명을 잘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if item 변수의 그러면 store라는 변수명을 써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프린트, 그러니까 요 스토어라는 딕셔너리에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물품명이 있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스토어에 우리 키값이 그죠? 아이템 변수에 들어가 있는 즉 물품명이 키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스토어 변수에 스토어 변수, 딕셔너리에, 그죠? 딕셔너리 변수에다가, 이 키값, 아이템, 입력한 물품명이 돼 있죠? 그 물품명에 해당하는, 그 키값을 찾아가지고 출력을 해줘라. 그 키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재고량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개, 뒤에는 이제 문장, 남았어요. 라는 문장이 출력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없다.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물품이 스토어라는 이 딕셔너리에 그 키값으로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else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print 그 입력한 물품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알고 있던 형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키값을 우리가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in이라는 또 키워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비교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받은 그죠? 입력받은 물품명이 들어가 있는 변수 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비교연산자 쓰고 여기에 이제 어떤 피연산자 그죠? 비교 대상이 되는 그 피연산자 값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건식을 쓰는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에 이제 딕셔너리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게 되면 이 딕셔너리 안에서 요 값, 키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있냐, 있으면 이제 참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이 키값이 없으면 거짓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키값이 있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재고 물품을 입고된 이제 물품이 있다라는 거죠. 재고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품의 그죠? 키값, 그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그 키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그 물품에 대한 재고량이 몇 개 남았다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이 무한반복하는 이 두 번째 while문은 종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키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팔고 있는 물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lse문 같이 또 활용을 해서 입력한 물품은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은 이제 바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동작을 하면은 입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입력이 종료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재고를 이제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고까지 이제 다
찾고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무한 반복이 빠져나가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권은 없고 그다음에 검색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요 입력하는 요 부분은 Z를 입력하고 그냥 빠져나오고 바로 이제 재고량을 이제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물품과 재고량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입력 물품에 새우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새우깡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Z가 입력되지 않았으니까 재고량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입력 으로 넘어가겠죠. 10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10개 입력하고 나면 스토어라는 딕셔너리에 새우깡이 키값이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매칭되는 실제 값은 10이라는 값으로 이제 스토어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이다. 사이다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새우깡하고 사이다가 들어왔어요. 사이다는 20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입력해 볼까요? 사이다, 그다음에 환타, 네, 환타 5개. 자, 이렇게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Z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Z.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 무한 반복이 이제 종료가 되고, 자, 이제 재고량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새우깡 재고량 확인하고 싶다. 새우깡을 입력하게 되면은 새우깡 10개 남았습니다라고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사이다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사이다 하면은 20개, 20개, 그죠? 20개 입력했으니까 20개 있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뭐 칸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칸초 입력하면은 그죠? 칸초라는 우리 물건을 입고된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칸초는 입력한 물품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타 한번 입력해 볼까요? 환타. 자, 환타는 있었으니까 5개 남았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나는 이제 검색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검색을 하는 무한반복을 빠져나오는 조건은 그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 그죠? 첫 번째 찾을 물품 여기 입력창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종료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찾을 물품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스토어에는 지금 이런 입력한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새우깡 10개, 사이다 콜론 20개, 판타 콜론 5라는 값으로 딕셔너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값들을 입력하면은 스토어라는 딕셔너리는 새롭게 계속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 구조까지 우리 최종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이제 코드까지 해서 작성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파이썬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하고 이제 함수,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더 있고요. 문법 이제 파이썬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객체 지향이라든지 그런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우리 파이썬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면은 좀 더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웹 그 프레임워크라는 파이썬으로 이제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만든 이런 코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입력받는 거를 우리가 콘솔 창에서 입력하는 요 코드 대신 이제는 이제 웹이나 아니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웹에서 입력받는 거 그런 코드들이 이제 여기에 대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웹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내용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입력받는 게 우리가 이제 인풋이라는 애 대신 이제 웹에서 그런 입력받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법이 이제 또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요 자리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그대로 예,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이런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이런 명령어들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프린트해서 화면의 내용을 이제 출력해줬지만 웹은 이제 또 웹에서 입력받고 웹으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애 대신 또 웹으로 이제 출력해주는 또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 이제 화면에 창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문법 구조나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는 이런 규칙들 이런 건 똑같이 사용이 된다. 근데 단지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이제 또 명령어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웹이나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들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명령어만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없으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찾아서 조금만 이제 활용을 조금만 더 뒤에 부분들은 좀 습득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또 파이썬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뒤에 부분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파이썬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뒤에 부분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같이 또 진행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업 들은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